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 아침 경북 동해안에는 곳곳에 빗방울이 떨어졌습니다. 오늘 온종일 흐린 가운데 낮 기온은 어제보다 10도 이상 떨어지면서 쌀쌀하겠습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도 아침 공기가 탁합니다. 이 경북 동해안으로는 아침에 곳곳에 빗방울이 떨어졌지만 강수량이 적어서 먼지를 해소시키지 못했는데요. 다행히도 오후부터는 대기 확산이 원활해지면서 농도가 점차 낮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낮 동안 하늘 표정은 대체로 흐리겠고 한낮 기온은 9도에서 13도로 어제 낮보다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겠습니다. 갑자기 쌀쌀해진 날씨 탓에 감기 걸리기 쉬우니까요. 건강관리에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경북 동해안으로는 닷새째 건조특보가 이어지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낮 기온 울진 9도, 영덕 10도, 포항 11도, 경주가 13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온종일 흐리겠습니다. 낮 기온 울릉도와 독도 8도입니다. 동해상은 흐린 가운데 오전까지 곳곳에 한때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동해 중부 먼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바다의 물결 동해 중부 해상에서 최고 4m, 동해 남부 해상에서 최고 2.5m까지 일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까지는 평년과 비슷하거나 다소 낮은 기온 분포를 보이겠고요. 토요일 오후에는 한 차례 비 예보가 들어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지역사회가 여야 구분 없이 한 목소리로 지진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또 지진의 원인이 인재로 밝혀졌으니 책임을 규명해 관련자를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포항 남북구 지역위원회는 시민이 최우선인 만큼 이해관계를 떠나 포항 지진 범대위에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복구 지원비 1,847억 원과 추가 복구비 651억 원, 의연금 354억 원, 2,257억 원이 투자되는 특별도시재생사업 외에 정부의 지원을 추가로 이끌어내고 특별법 제정에도 최선을 다하기로 했습니다. 과정은 포항시가 중심이 돼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특별법이든 아니면 정부 지원책이 됐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속히 포항시에서는 중심을 잡아야 한다. 그러면서도 자유한국당이 현 정부의 책임부터 묻는 것은 지진을 정쟁 도구로 삼는 것이라며 입지 선정과 운영 과정, 미소 지진 은폐 의혹 등에 대한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지진의 책임을 문재인 정부로 호도하려는 행태를 멈추고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 조속한 국정조사. 이에 앞서 포항 지역 각계각층의 직능급 대표들로 구성된 포항 111호 지진 범시민 대책위원회도 특별법 제정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특별법이 제정되면 소송하지 않아도 배상받을 길이 열리는 데다 주택 외에 상가나 공장, 학원 등도 보상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민들이 최대한의 배상 및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는 등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며 시민들에게 가장 이익이 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하지만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포항 지진과 관련된 비슷한 청원이 수십 건에 달하는 데다 지난 22일 올린 청원이 이미 5일이 흘러 뒷페이지로 밀리면서 청원자는 2만 명 선에 불과해 보다 치밀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한편 포항 지진 범대위는 4월 2일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범시민 대회를 갖고 시민들의 힘을 하나로 모으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포항시가 기초자치단체로는 유일하게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에 참석해 추진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김종식 포항시 환동의 미래전략본부장은 철강산업 경쟁력 저하와 지진 피해 극복의 답을 북방 교류에서 찾아야 한다며 영일만항 인프라 구축과 크루즈 페리 정기 항로 개설 등 추진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는 문재인 대통령의 구상으로 지난 2월 한러 부총리가 서명한 경제교류 사업인 이른바 9개 다리의 추진에 위해 해당 정부 부처와 지자체 관계자가 정기적으로 대책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4년 전 메르스 사태 당시 삼성병원의 의료 폐기물을 처리한 것으로 알려졌던 경주의 폐기물 처리 업체가 소각량 증설을 추진해 논란입니다.
주민들은 생활 환경이 더 악화될 것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장미쁨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주시 안강읍의 한 의료 폐기물 처리 업체. 4년 전 메르스 사태 당시 삼성병원의 의료 폐기물 상당량을 처리한 곳으로 지역에 처음 알려졌습니다. 국내 의료 폐기물 업체 10여 곳 가운데 가장 큰 규모로 지금도 전국 병의원에서 발생하는 의료 폐기물 90여 톤을 날마다 소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업체가 최근 30여 톤을 추가로 처리할 수 있는 시설 증설을 추진해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96톤을 하면은 대한민국에 있는 의료 폐기물이 소각량의 2.5배를 안강 고내포에서 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30톤을 저증설한다면은 이거는 엄청난 양을 전부 안강에 사겠다는 거예요. 주민들은 전국에서 모이는 대량의 의료 폐기물에 큰 불안감을 느끼는 데다 다이옥신과 수은 등 중금속 유해물질 배출로 인한 삶의 질 하락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따르면 증설로 인한 환경성 검토 결과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가 환경 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적인 실태 조사가 아직도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고 주민들에 대한 건강 역학 조사도 한 번도 없었는 상황에서 전국 최대의 의료 폐기물 소각 업체가 또다시 정설을 하겠다라는 것은 주민들을 지역의 어떤 함께 살아가야 될 주민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게다가 경주시 안강읍 두류공단에는 이미 40여 개에 이르는 폐기물 업체가 들어서 있어 환경 오염 문제가 심각한 상황. 경주시 역시 주민들의 환경권 악화는 불가피하다며 증설은 안 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지만 인허가권이 환경청에 있는 만큼 좀 더 두고 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런 가운데 해당 업체는 소각시설 증설에는 큰 문제가 없다며 인허가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어서 논란은 앞으로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경북도교육청은 일본이 독도에 대한 왜곡 기술을 강화한 초등학교 교과서를 승인한 것과 관련해 그릇된 영토관념을 주입하는 왜곡된 역사 교육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임종식 교육감은 앞으로 독도 교육을 할 때 일본의 주장에 대한 논리적 대응력과 설득력을 갖출 수 있도록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내년 새 학기부터 배우게 되는 일본의 초등 5학년에서 6학년 교과서는 독도에 대해 일본 고유의 영토이며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고 기술돼 있습니다. 5G 시대를 맞아 통신사와 제조사들의 시장 선점 경쟁이 뜨거운 가운데 포스텍 연구팀이 안테나를 내장한 디스플레이를 개발했습니다. 기존 스마트폰의 디자인을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파수 대역이 비슷한 미국 시장 진출도 노려볼 수 있게 됐습니다. 박상환 기자입니다. 안테나를 내장한 디스플레이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가는 그물 형태로 안테나를 만들어 디스플레이에 입힌 기술로 포스텍 연구팀이 세계 최초로 개발했습니다. 기존에는 안테나 부품이 스마트폰 내부에 많은 공간을 차지했는데 디스플레이 형태로 바뀌면 다양한 디자인과 성능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머리카락보다 가는 두께의 금속을 그물 형태의 안테나로 구현하여 빛이 통과하여 눈에 보이지 않고 디스플레이에 내장되어 안테나로 동작할 수 있게 됩니다. 4세대 LTE에 비해 20배 이상 빠른 5G 시대에는 안테나 부품이 크게 늘어 스마트폰의 공간을 많이 차지하게 되는데 이 같은 약점도 극복하게 됐습니다. 기존 스마트폰에 이 디스플레이를 적용해 대형 통신사의 5G 송수신 효과를 검증받았고 미국 시장 진출도 가능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디스플레이와 안테나 간에 지난 수십 년간 있었던 경계선을 허물게 됨으로써 지금까지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다양한 디바이스들이 가능해집니다. 초고속 통신이 필요하면서 디자인에 국한을 받지 않는 신개념 제품이 가능해집니다. 특히 이번 연구 성과는 대학을 중심으로 국내외 대표 기업들이 참여한 다자간 산학 협력의 첫 사례란 점에서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 이철호 경북도지사와 권영진 대구시장 등 대구 경북 기초단체장과 기관단체장들이 내일 울릉도 일주도로 준공식에 참석해 지역관광 활성화에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또 울릉도에서 시장 군수 구청장 협의회 연석회의를 열고 대구 경북 관광 활성화와 자매 결연을 늘리기 위한 회의도 실시합니다.
대기업 유통업체가 지역사회에 여전히 인색하다는 말을 듣습니다. 지난해 지역에서 3조 원이 넘는 매출을 기록했는데 지역 환원은 얼마나 있을까요? 한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신세계, 롯데, 현대백화점, 이랜드와 같은 8개 유통업체가 대구에서 기록한 매출은 지난해 3조 1,900억 원입니다. 기부는 73억 원입니다. 매출액 대비 0.23%에 지나지 않습니다. 지난 2010년 지역과 상생을 하자며 구성한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가 마련한 기준에 따르면 C등급입니다. 매출액 대비 0.3% 이상, B등급 이상으로 기부한 기업은 현대백화점과 롯데마트 2곳뿐. 나머지 6개 유통업체는 C등급 이하를 받았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곳을 저희들이 발굴을 하고 또한 저희 임직원들이 참여해서 할 수 있는 다양한 봉사활동들을 개발해서 2018년보다 2019년이 더 좋은 실적을 보일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외국계 유통회사인 코스트코 홀세일은 지역사회 환원이라는 평가 항목에서 최하 수준인 2등급을 받았습니다. 이 업체는 한 해 지역에서 얼마나 벌어들였는지 매출액조차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역 금융을 이용하고 지역 상품을 팔고 지방세를 내도록 유도하지만 전체적인 지역 기여는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시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에서는 아직까지 좀 미흡한 것도 사실입니다. 지역 기여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다른 프로그램을 어떤 개발을 한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더 노력을 해서 조금 더 현실에 어떤 적합한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좀 기여도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역에 진출할 때마다 상생을 약속했지만 지역민의 기대에는 턱없이 못 미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경상북도는 러시아를 비롯한 북방 지역 수출 확대를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펼칩니다. 카자흐스탄과 몽골, 중국 동북 삼성 등을 전략 시장으로 온오프라인 마케팅을 실시하고 전략 수출품의 판로 개척에도 나설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경북도는 올해 안에 러시아 연해주에 해외 사무소를 열어 해외 진출 기반을 마련하고 자매 우호 도시와의 협력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포항해양경찰서는 암컷 대게를 몰래 유통하려 한 혐의로 35살 A씨 등 일당 4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 등은 지난해 12월 15일 오전 3시쯤 포항시 흥해읍 앞바다에서 고무보트를 타고 한 어선에 접근해 암컷 대게 1,700마리, 시가 5,300여만 원어치를 넘겨받은 뒤 차에 옮겨 실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현장에서 해경에 적발되자 모두 달아났다가 3개월 만에 붙잡혀 구속됐습니다. 고공행진을 이어가던 쌀값에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해마다 줄던 쌀 재배 면적이 올해는 거의 감소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면서 공급 과잉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홍석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전국 농가들의 벼 재배 의사를 토대로 산출한 쌀 농사 면적은 73만 6천 헥타르. 매년 평균 16,000헥타르씩 줄던 벼농사 면적이 올해는 거의 줄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년 전 수준으로 후퇴했던 쌀 가격이 지난해 40%나 폭등하면서 벼 농사를 접었던 농가들까지 다시 벼 재배에 뛰어든 겁니다. 논을 놀리기만 해도 지원금을 주겠다고 정부가 나섰지만 별 소용이 없는 분위기입니다. 벼 재배 의약 면적이 실제 재배로 이어질 경우 올해 쌀 생산량은 390만 톤. 소비량과 비교하면 최대 20만 톤 과잉으로 쌀값을 순식간에 끌어내릴 수 있는 양입니다. 여기에 RPC 등 산지 유통망이 보유하고 있는 재고쌀 20여만 톤이 시장에 부담으로 작용할 경우 당장 4월부터 쌀값에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5만 5천 헥타르를 했을 적에라야 쌀값이 이대로 유지하고 좀 모자란 이상 딱 맞다 꼭 해야 되나 그렇게 되는데 그 면적이 작년에 56%밖에 안 되고 올해는 또 더 적을 것이다. 농민들은 쌀 대신 콩이나 사료를 심으면 주는 지원금을 지금보다 대폭 올려서라도 벼재배 유턴만큼은 막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모처럼 회복된 쌀 가격이 다시 곤두박질 치면서 농촌 전반이 큰 혼란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석준입니다.
경주시는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이용 승객이 적거나 이용률이 낮은 노선에 대해 시내버스 운행을 조정합니다. 시내버스 85개 노선 중 읍면동 29개 노선을 조정했고 내남과 외동, 천북 시내권은 다음 달까지 변경합니다. 경주시는 버스 운행시간 조정과 함께 올해 대중교통 운행체계 개편을 위해 용역을 실시합니다. 한국수력원자력 한울원자력본부는 어제 오전 10시 2분쯤 한울원전 6호기 주급수 펌프 2대 중 한 대가 정지해 원자력 출력이 50%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한울원자력본부는 현재 발전소가 안정한 상태로 방사성 물질의 외부 누출도 없다며 주급수 펌프의 정지 원인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한울원전 6호기는 10차 계획 예방 정비를 마치고 지난 21일 발전을 재개했는데 엿새 만에 고장이 발생했습니다. 우리나라 노동운동의 상징으로 평가받는 전태일 열사가 대구에서 태어난 사실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어린 시절 살았던 집도 대구에 남아있는데 전태일의 정신을 기리기 위해 시민이 만든 기념사업회가 출범했습니다. 윤영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노동과 사람의 가치를 강한 울림으로 전했던 전태일 열사. 전태일 삶과 전태일 정신을 조명하기 위해 만든 기념사업회 이름은 전태일의 친구들입니다. 대구에도 전태일 친구들이 많이 있구나. 그래서 대구에도 전태일 친구들이 이런 일을 하는구나 하는 데에 대해 가지고 새로운 감회가. 전태일 기념사업회는 첫 번째 사업 목표를 기념관으로 정했습니다. 대구 남산동에 있는 전태일 생가를 사들여 기념관으로 꾸미자는 겁니다. 내년은 전태일 열사 50주기이면서 전태일 평전을 쓴 인권 변호사의 대명사인 조영래 변호사 30주기입니다. 대구와 광주, 서울에서 학술 대회를 열고 연구 사업을 이어가 전국적으로 전태일의 정신을 알리고 사회적 약자들을 돕기 위한 이른바 풀빵 나눔 사업도 합니다. 이 전태일 정신이라는 게 결국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회운동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우리 사회 취약계층들을 위한 활동, 또 우리 대구 지역에 좀 보수적인 분위기를 쇄신할 수 있는 활동, 그런 위주로 갈 것 같습니다. 전태일 기념사업회 전태일의 친구들은 다음 달 시민참여 창립대회를 열고 본격적으로 기금 모금 활동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오늘도 아침 공기가 탁합니다. 이 경북 동해안으로는 아침에 곳곳에 빗방울이 떨어졌지만 강수량이 적어서 먼지를 해소시키지 못했는데요. 다행히도 오후부터는 대기 확산이 원활해지면서 농도가 점차 낮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낮 동안 하늘 표정은 대체로 흐리겠고 한낮 기온은 9도에서 13도로 어제 낮보다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겠습니다. 갑자기 쌀쌀해진 날씨 탓에 감기 걸리기 쉬우니까요. 건강관리에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경북 동해안으로는 닷새째 건조특보가 이어지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낮 기온 울진 9도, 영덕 10도, 포항 11도, 경주가 13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온종일 흐리겠습니다. 낮 기온 울릉도와 독도 8도입니다. 동해상은 흐린 가운데 오전까지 곳곳에 한때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동해 중부 먼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바다의 물결 동해 중부 해상에서 최고 4m, 동해 남부 해상에서 최고 2.5m까지 일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까지는 평년과 비슷하거나 다소 낮은 기온 분포를 보이겠고요. 토요일 오후에는 한 차례 비 예보가 들어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 투데이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